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마인드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칼손절, 칼매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매일 이렇게 타점 공유를 해드리죠. 제가 오전장에 매매한 종목을 가지고 공유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이걸 올리고 나서 글을 하나 적어드렸어요. 제가 오늘 적은 대로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 칼매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원하는 호가의 흐름이 나오지 않거나 원치 않는 캔들이 나온다면 바로바로 자르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르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왔을 경우 시간이 끌리고 힘들게 하는 흐름이 많이 연출되기 때문에 상승하든 상관없이 과감하게 자르고 봅니다. 저는 매매를 잘했다 못했다를 수익금으로 구분짓지 않습니다. 물론 수익금이 크면 좋지만 원칙을 지켰냐 못 지켰냐를 두고 원칙을 지킨 매매를 했다면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잘한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원칙을 어겨서 수익을 보는 것은 내일 혹은 빠른 시일 안에 시장에 다시 반납하게 될 것입니다. 반납을 넘어 엄청난 고통을 주겠죠. 손절과 분전 부근 매도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매를 하다가 MK전자처럼 한 종목이 급등을 해주면 그날은 결국 성공적인 매매가 되는 것이고요. 올바른 매매를 향하여.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정말 칼손절과 칼매도를 잘해요. 딱 매수를 하고 나서 딱 매수를 해요. 예를 들어서 딜을 딱 매수해요.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반응이 오면 좋은 거죠. 빠르게 수익이 찍히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매수를 하자마자 이런 구간에서 딱 매수를 했어요. 근데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단타에서는 매수를 하자마자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와줘야 유리해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있잖아요. 0.23% 정도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빨리 나와줘야 그나마 불리한 조건을 동등한 조건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단타를 공부할 때는 빠르게 반응이 오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매수를 했는데 빠르게 반응이 나오지 않고 흔들려요. 본정가, 평단가 근처에서 흔들려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은 팔고 다른 종목 혹은 빠른 어떤 자리가 나왔을 경우에 반응이 빠르게 나오는 그런 자리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 다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대 아니면 0. 몇 %대 마이너스 최대 마이너스 2% 정도 물론 3% 4% 이렇게 손절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손절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하지만 최대한 마이너스 2% 안에는 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 내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를 해요. 5%를 손절했어요. 3%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해지는데 4%대, 마이너스 4%대, 마이너스 5%대를 손절하게 되면요. 복구하기가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으로 단타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4%를 손절했다고 해요. 마이너스 5%를 손절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손절이 100만 원이 찍혀요. 100만 원이 찍혀 있으면 심리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뇌동매매에 빠지게 돼요. 뇌동매매. 그래서 그날은 정말 위험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00만 원이 정말 마이너스 300만 원, 400만 원을 만들 수가 있는 최악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칼매도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단타를 하고 있는데 매수를 하자마자 빠르게 반응이 안 왔는데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느냐. 물론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매수를 했어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1번 봤을 때 큰 관점에서 이건 결국에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해서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애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홀딩이 가능하죠. 홀딩을 하셔도 되죠. 하지만 여기서 한 번에 물량 배팅하고 상승하기를 기대했던 매매라고 한다면 이런 걸 버티면 안 됩니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최대한 빠르게 칼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 혹은 반응이 나오는 자리가 나왔을 때 그때 매매를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칼매도가 정말 중요해요. 최근 시장에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하니까 종목들의 급락이 정말 많이 나와요. 보세요. 오비고 돌파했어요. 가는 척하다가 꼬라박아요. 가는 척하다가 여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급락.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을 거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급락. 샘CNS 상승 이후 급락. 상승 이후 급락. 이렇게까지 급락에 대한 어떤 빈도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한 달간 뭐 물론 여름철에 그 수급이 약한 경향이 있어요. 여름철 이 휴가 시즌에 이렇게 급하게 빼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이 7, 8월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비덴트도 보면 상승하다 급락 이런 걸 막게 돼요. 우리가 칼매도를 치지 않는다면.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시간을 끌고 나중에 상승하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100%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딱 매수를 했는데 이걸 막고 있어요. 마이너스 4%. 이걸 두드려 맞을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빠르게 반응이 오지 않으면 일단 칼매도. 애초에 공부할 때 반응이 빨리 오는 자리를 먼저 연구를 하셔야겠죠. 딜리 같은 경우에도 급락. 물론 이런 데 잡아서 급등을 먹으면 좋겠죠. 이런 반응이 빠르게 나오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칼매도, 칼손절, 뭐 마이너스 2% 안에서 손절하는 어떤 훈련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정말 갈 줄 알고 딱 매수를 해요. 정말 갈 줄 알고 딱 매수를 했는데 오늘 신원 같은 경우에 저는 여기서 좀 더 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줄 거처럼 하고 안 가면 그때는 정말 매도 버튼이 잘 안 나가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정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장주인 것 같고 수급도 계속해서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상 여기도 돌파해줬고 전고점도 돌파해줬고 뭐 많은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만한데 거기서 손절을 뭐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기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빠르게 끊어줄 줄 알아야 정말 매수를 하자마자 원하던 시나리오, 원하던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어떤 종목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도 손실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한 번만 1% 수익, 2% 수익, 그리고 운이 좋아서 4%, 5% 수익 이걸 먹어버리면 그냥 이 정도의 손절은 그냥 마무리되고 무마가 되고 결국엔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물량을 동일하게 베팅했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손절하기 힘든 거 알거든요. 더군다나 기대했던 종목에서는 정말 손절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매도 무조건 손실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약수익에서 매도할 때도 있어야 되고 본정가 근처에서 매도할 때도 있어야 되고 손실권에서도 손실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매도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손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담대해지고 그리고 클릭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식을 하겠습니까? 손절도 하나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인드를 좀 바꿔보시면 그래도 손절을 하는데 좀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 칼매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